이 4.2.1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네,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발표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어휘를 먼저 정리를 하고 알아보고, 두 번째로 문장 안에서 단어 혹은 구가 구성 단위인지 constituent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식들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구성 단위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휘입니다. constituency test. 이것은 구문론의 구성 단위를 분별하는 작업인데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오고요. constituent는 구문론의 구성 단위, 여기 책에서는 syntactic unit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string은 문장 안에 단어 혹은 구,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어 참, pronominalization, 대명사화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꼭 대명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대동사도 생기고 참 복잡하기도 한데, 어쨌든 coordination, 조정, 조화라는 뜻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coordination test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구가 나오는데, 두 개니까 구죠. 접속사 and로 양쪽의 단어 혹은 구가 조화를 이루는지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네, proform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문장이나 문맥 속에 나오는 다른 부분에 의거하여 의미가 결정되는 말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이따가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처음부터 너무 멘붕 오지 마시고요. sentence fragment test라고 또 이런 구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장의 구성 단위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ructural ambiguity, 구조상의 모호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정의를 해봤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 발표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onstituency te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쪽에 4번 괄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은 Many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이라는 문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단순히 우리는 그냥 어떤 직감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첫 번째 그 문단에 바로 이 문장 밑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simply using our intuition, we might say that each word is kind of a building block for this and certainly many other sentences. 쉽게 말해서 단순히 우리의 직감으로 각 단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many people 혹은 every morning, 이 문장의 constituent 구성 단위라고 가정할 수 있고, 왠지 station every 이거는 또는 people will, 얘네들은 왠지 애매해서 constituent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로 117쪽에 있는 5번 트리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런 가설들로 이렇게 many people 나누고 will go 나누고 to the station 나누고 every morning 나눠진 이 트리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직감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이것이 정말 constituent가 맞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떠한 방식들로 그렇게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 117쪽의 중간쯤에 이 단어도 참, syntacticians, 네, 구문론 학자들,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문론 학자들, syntacticians have developed a number of tests that can be applied to sentences in order to prove constituent status, some of which we will now discuss. 쉽게 말해서 구문론 학자들이 몇 가지 테스트를 만들어서 문장에 적용시켜서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the first is pronominalization, that is the substitution of a constituent by a pronoun. 첫 번째 테스트는 pronominalization인데 대명사화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가 교수님께서 만약에 틀리면 이거 고쳐주시겠지만, 네, 단어 혹은 구를 대명사와 교체시키는 것이고, 교체가 가능하다면 constituent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할 때 6번 괄호를 보시면은
A, B, C의 문장들이 있어요. They will go there every morning. 이렇게 함으로써 they가 아까 4번 문장에 many people를 대신했죠. 대체했죠. go there 할 때 there to the station을 대체했죠. B에서 여기서 when이 나오는데 이거도 네, 의문 대명사라고 해서 언제 every morning을 대체할 수 있는 when 의문 대명사 이렇게 they will go there when 이렇게 대체를 했고 C에서 when will they go there 이거도 그냥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대체를 대명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constituent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게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이 그냥 별개로 하나씩 뚝뚝 떨어져서 얘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뭔가 단어 몇 개 단어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인투이션이. 예를 들면 아까 정민이가 말한 것처럼 many people 한 덩어리인 것 같고 the station 한 덩어리인 것 같고 to the station 한 덩어리인 것 같고 그 한 덩어리를 이루느냐 그 한 덩어리가 되는 걸 우리가 constitu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가 pronominalization이다. 뭔가 다른 말로 바꿔 낄 수 있으면 얘가 한 덩어리란 얘기겠지.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대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he, she, it, they 뭐 하나의 단어를 대체시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pronoun이라고만 정의를 해서는 조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를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대명사라고 부르지 말고 proform이라고 부르겠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form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명사처럼 단어를 대체를 시키긴 하지만 한 단어가 아닌 여러 개의 단어, 즉 구를 대체를 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proform이라는 단어를 쓰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every morning many people to the station 다 보면은 한 단어가 아니죠. 구조. 근데 그것들을 대체시키기 위한 proform이다. 그 밑에 보면 네. 그래서 네. 그 밑에 will go 118쪽에 보면은 will go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다른 constituent는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되는데 will go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이 will go 조동사와 동사가 합쳐진 동사 구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간에 118쪽에 그 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은 another such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 문장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Another such test for constituency is movement. If a string of words can be moved to other sentential positions, it is proof of the strings being a constituent. 두 번째 테스트는 무브먼트이고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구조상 자리를 바꿔봤을 때 말이 되면 constituent라는 뜻입니다. 7번 괄호의 예시를 보시면은 to the station station으로 many people will go every morning 이렇게 도치라고도 하죠. 자리를 바꿨을 때 말이 되죠. B에서는 every morning이 문장의 첫 번째 위치에 와 있죠. 이렇게 바꿨을 때 말이 된다라는 것. 하지만 다른 constituent는 그렇게 바꿔지지 않으므로 constituent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한 덩어리로 이동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 번째 A에서 to를 남기고 the station만 이동이 가능하냐. Many people will go to 남기고 the station만 앞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 때 한 덩어리를 이루느냐를 보면 얘네가 constituent를 이루는지 알 수 있겠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 밑에 in the case라고 시작하는 문장. 이거보다 그 다음 문장에 many people is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many people 이거는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문장의 주어이고 and the sentential position of subjects in English is severely restricted. 이게 many people이 주어라서 이번 테스트에서는 constituent라는 증명이 어려운데
이 주어는 문장 구조상 영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in that they generally occur before the verb complex. 동사 앞에 주로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many people이 아까 전에는 constituent라고 증명이 됐지만 이번에는 증명이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분별 작업이 아닌가, constituent의 분별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A third test is the so-called coordination test, according to which it is only constituents that can be coordinated by the coordinating conjunction and. 세 번째 테스트는 coordinating 테스트인데 등위 접속사 다들 아시겠지만 등위 접속사 and를 사용해서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조화를 이룬다면 constituent라고 결정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게 품사가 같아야 되고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18쪽의 가장 밑에 black and white 이 괄호 안에 예시들이 보이시죠?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black and white 둘 다 형용사죠. night and day 둘 다 명사죠. 지금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twist and shout 동사죠. 둘 다 up and down 둘 다 뭘까요? 부사죠. 둘 다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한 단어만 조화를 이루지만 한 단어가 아닌 몇 개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구가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8번 괄호에 예시 문장을 같이 보시면은 A에 이 원래 문장에다가 다른 구를 만들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nd 등위 접속사랑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Many people and my friends. 여기서는 두 개의 명사구를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었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constituent다. B에서는 many people will go 어디로? to the station and into the woods. 이렇게 두 개의 무엇을 만들었어요? 부사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사구는 전치사 to로 시작하고 두 번째 부사구는 전치사 into로 시작하지만 어쨌든 둘 다 부사구로서 and의 등위 접속사의 그 조화를 이루고 있죠. C 마지막 many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and every evening. 여기서는 every morning, every evening 이 두 개의 부사구를 만들어서 봤더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coordination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이 기다란 phrase도 constituent가 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9번 괄호에 보시면 many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그래서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이게 하나의 구고 이제 동사구죠. and 그 다음에 또 동사구가 와요. come home at night. 그래서 동사구와 동사구가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도 무엇이다? constituent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명사도 아니고 대동사 do so라고 하는 걸로 대치를 시켜서 pronominalization 이 단어 참 pronominalization 네 그거 네 여러분 아시죠? 네 many people will do so 이 문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이다 동사를 will만 빼고 will은 조동사고 그 동사와 부사구들을 합쳐서 do so로 생략을 시켰다. 생략이 되면은 constituent다. 그래서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이 constituent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 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119쪽의 거의 마지막 문장에 this shows us 이 문장을 찾으셨나요? 이 문장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This shows us that even this very large string forms a structural unit. 이 긴 string도 constituent라고 할 수 있고 그 바로 위에 괄호 안에 12번을 보시면은 many people 하고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이게 하나의 동사구 and
등위 접속사로 may stay there until 10 p.m. every night. 이 기다란 또 다른 두 번째 동사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길어도 constituent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finally there is 이 문장을 보시면은 finally there is so-called sentence fragment test.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sentence fragment test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120쪽에 13, 괄호 13번, 괄호 14번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sentence fragment test라는 것이 이 책에 의하면 그 덩어리들을 나눠서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A에 보시면 Who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14번의 A에 many people 질문과 답변이 되죠. 13B에 Where will many people go every morning? 14B에서 to the station 답변이 되죠. 13C When will many people go to the station? 14C every morning 답변이 되죠. D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constituent를 다 찾아본 결과 many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그 조동사가 빠졌는데도 constituent가 되죠. 그 다음에 to the station 마지막으로 every morning까지 5개를 책에서 constituent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will forms a constituent together with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이 will이 같이 있어도 constituent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책에서는 결국에는 will go 이 동사구가 constituent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걸 됐나요? 네, 교수님. 네, 그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게 빌딩 블록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느낌상 인투이션으로 will go도 뭔가 한 덩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어떤 constituency 테스트를 해봐도 will go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건 못 찾겠다. 15번 밑에 보세요. We did not find empirical evidence for our hypothesis that will and go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모두 form a separate constituent를 이룰 것이냐. 그러고 싶은데 심지어 in spite of the fact that your school grammar books 어쩌면 스쿨 그래머 북에는 얘네가 두 개가 한 덩어리라고 가르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그건 한 덩어리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걸로만 보면 16처럼 그려지겠다. 그렇죠? 예,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저도 will go가 constituent인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니라고 하고 또 교수님께서도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지는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좀 억지를 한번 부려볼게요. 제 마음대로. 예. 환영. Many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이 문장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가정을 해봤어요. Many people will go and must hurry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그래서 조동사와 동사, 조동사와 일반 동사의 그 밸런스를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coordination test에 적합하게 왼쪽과 오른쪽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조동사와 동사를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will go and must hurry
조동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저 혼자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는데 저 혼자만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Will 음, go and must hurry to the 음, station이라고 만약에 음. 말을 한다면 will go도 분명 문장의 constituent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 혼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이게, 어, hurry to the station 괜찮아요? 저에게 질문하시고. 아니, 여러분한테. 그게 괜찮으면 will go and must hurry가 and로 엮여서 그 문장이 괜찮으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의문문으로 만들 때도 한 덩어리로 돼야 되잖아요. 음, 그 방금 말씀하신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은 will and must they go and hurry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will go and must hurry they 이렇게 문장이 시작해야 되잖아요. 의문문으로 만들면은. 근데 그게 아니게 되지 않나요? 자, most people will go and must hurry to the station. 그 문장 괜찮아요? 일단 every morning은 빼고 기니까. Let's hurry to the station. 괜찮아요? 논리 구조가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and 아니 so must hurry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논리 구조상. 음, 그러니까 most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and must hurry 이렇게 뒤로 빼면 괜찮아요? 그 네, and가 아니라 so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이제 의미의 분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질문은 민석이는, 경민이는 거기에 will go and must hurry가 and로 엮이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constituency 테스트를 coordination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다. 그치? 그게 경민이 얘기. 그다음 민석이는 그러면 이걸 질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나의 답은 질문으로 만들면 will, go and must hurry 두 개를 다 질문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테스트 따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느냐 따로 내가 코디네이트 시킨 것을 한 덩어리로 질문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코디네이션 시키는 테스트를 보세요. 코디네이션 시키는 거 보면 우리가 얘가 컨스티튜언트인가 아닌가 알고 싶은 애하고 다른 애를 코디네이트 시키는 거예요. 8번 A 보시면 many people이 한 덩어리인가를 알기 위해서 걔하고 유사하게 만든 걸 옆에 and로 엮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만들 때 many people and my friends를 한 덩어리가 답이 나오게 하는 걔를 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앞으로 옮기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코디네이션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센텐스 프래그먼트 테스트는 별개다. 두 개를 엮을 필요는 없다.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민석이가 요거를 will go and must hurry는 약간 이상한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차라리 그 문장을 끝내고 so they must hurry 이렇게 해야 더 나은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질문, 다시 경민이 질문으로 가서 most people will go and must hurry. 자, 이렇게 하면 문장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must 정경민 예, 교수님.
네. 자, most people will go and must hurry. 이거 괜찮아요? 뭐 이 문장만 말한다면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는 will 음, go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애매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will go 다음에 그럼 go가 맞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책에도 to the station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to the station을 그대로 뒀단 말이야. 그 자리에 most people will go and must hurry to the station. 자, 그러면 그게 괜찮냐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다. 들었더니 마치 many people and my friends will go to the station. 같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will go도 한 덩어리고 즉 코오디네이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냐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most people will go and must hurry to the station 했더니 그런 문장 쓰지 아무 문제 없어 하면 경민이 말대로 will go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어, 그 뒤에 이해했어요? 어, 네, 네, 죄송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to the station이 없으면 어, 문맥상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단순한 예시를 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좋아, 들었는데, 좋아. 예를 들면 you should dance and must sing. 뭐 이렇게 you should dance and must sing. 이렇게 억지로 제가 만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말을 거의 안 할 것 같고, 네. 그거는 테스트를 통과해요, 요거는. 어, 그렇군요. dance and must sing은. 지금 뒤에 뭐가 없어서. 이거 가능해요. 한 덩어리예요. should dance and must sing. 지금 여기서 문제는 go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will go가 한 덩어리를 요 to the station이 붙어 있을 때 will go를 한 덩어리로 뛸 수 없다는 거예요. go는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냐면 이 문장에서 to the station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go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교수님. to the 네. station이 의미를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꼭 와야 그렇지. 된다. 고가 뒤에 걔가 와야 돼. 간다, 어디로. 가 의미상 뒤에 붙어 와야 되는 거지. 근데 댄스하고 싱은 뒤에 부사 같은 요걸 우리가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컴플리먼트가 없어도 얘는 완성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두 번째 보여준 예는 가능한 거지. 여러분 지금 저기가 경민이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경민이가 책에서 will go가 한 덩어리가 안 되는 것처럼 답을 명확하게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으니까 본인이 책에 있는 것만 요약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왜 이걸 정확히 말을 안 하지? 혹시 얘가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문장은 없나? 하고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테스트를 통과해서 얘가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은데 왜 책에서 그 얘기를 안 하지? 지금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네. 근데 훌륭해요. 한 덩어리란 말씀은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의문문을 만들 때도 그게 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테스트에서 했던 건가? 센텐스 프래그먼트 여러분 같이 보세요. 119페이지 센텐스 프래그먼트 테스트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질문을 했을 때 답으로 얘가 쓰일 수 있냐 이런 거예요. will go가 질문을 던졌을 때 will go가 답으로 나올 수 있냐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면 will go만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센텐스 프래그먼트 테스트는 어떤 책들에 따라서는 뭐라고 하냐면 answering the question.
그러니까 answer가 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14번에 many people이 답으로 쓰일 수 있죠. 어떤 질문이면 13A 같으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constituent가 될까 의문이 되는 것들이 답으로 나올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will go가 답으로 나오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요거예요. 그래서 민석의 질문은 네, 아까 그 고민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should and must sing 이거를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자, 이거는 어떤 질문을 하면 이게 답으로 될 수 있을까요? 답이 should dance and must sing으로 될 수 있는 질문은 못 만드는 거죠. 사실은. What should you do? 하면 dance.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근데 should dance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테스트만 가지고 얘가 constituent를 이루냐 안 이루냐 그걸 결정은 못 해요. 어떤 건 쉽게 테스트 4개를 다 통과하고 어떤 애는 가까스로 하나만 통과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will고가 여러분 책에는 그 어떤 테스트도 못 통과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는 지금 민석이 얘기는 should dance and must sing 하면 얘 should dance and must sing이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죠. 이거 질문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네. 다른 테스트에서는 그걸 컨스티튜언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테스트에서는 적어도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얘는 지금 and로 엮이는 거는 통과하는 거예요. 코어디네이션은 통과하는데 질문의 답으로 나오는 걸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것도 복잡해서 내가 그걸 소개는 안 할 건데 이거 외에 테스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다른 것들을 통해서 프래그먼트, 센텐스 프래그먼트 비슷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앞에서 경민이가 설명하면서 약간 넘어간 게 그 개핑이라는 게 있어요. 개핑. 11번 When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won't they? 했을 때 won't 다음에 빠진 거, 생략한 거. 그 생략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constituent다. 또 이런 테스트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어떤 게 constituent를 이룬다 안 이룬다 하는 걸 우리가 인투이션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언어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그래도 좀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가 한 덩어리이고 누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라는 걸 정한다. 언어학자들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유닛이 될 수 있는 걸 정한다. 그걸 지금 보여준다. 또 질문? 그럼 이해는 됐나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여러분이 좀 잘 해야 돼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는 몇 가지 테스트를 여러분 책은 3개인가 4개를 가지고 옮겨갈 때 같이 따라서 옮겨가느냐, 질문의 답으로 얘가 쓰일 수 있느냐, 프로폼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한 덩어리인지, 그다음에 and로 엮을 수 있느냐, 이런 걸로 한 폼인지, 한 덩어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해보겠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그러면 정민이 계속 가볼까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119쪽에 개핑을 제가 네, 개핑이 네, 제가 이거를 스킵했네요. 네, 네네. 이거 그래서 네,
부가 의문문으로 네. 이 똑같은 constituent가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은 된다라는 테스트로 many people will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Won't they? 한 다음에 부가 의문문으로 won't they go to the station every morning?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더 쉬운 예시를 들자면 you went home. Didn't you? Didn't you? 부가 의문문을 했을 때 Didn't you go home? 이 go home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go home이 constituent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놓쳤네요. 그리고 121쪽, 네, 121쪽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을 we can now 이거를 네, 보시겠습니다. We can now see graphically that the sentence consists of two major constituents represented by the two lines branching off the top node S. 이것은 120쪽에 16 괄호 16번의 다이어그램을 보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 두 개의 큰 컨스티튜언트로 문장이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node S 이게 이 문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두 개의 설이 나눠진다. 처음에 두 개의 선이 나눠지고 오른쪽 선이 또 두 개의 선으로 나눠지고 그 두 개 중에 오른쪽에서 또 두 개 이번엔 세 개로 나눠지네요. 세 개로 나눠지고 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121쪽에 괄호 17번 My brother invited the girl to his party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까 나왔던 이 단어가 pronominalization 어렵네요. 그래서 pronominalization으로 또 이거를 대체를 책에서 하더라고요. My brother, he 대체할 수 있죠. The girl, she 여기서는 her 그리고 to the party는 여기서는 대체를 안 하고 to his party and to the excursion 이렇게 두 개의 등위 접속사 양쪽에 두 개의 부사 구를 만들어서 이것이 constituent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vited the girl to his party는 대동사 did so 이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즉 이것도 constituent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18번 괄호에서는 그냥 다이어그램이 나왔고 그 다음 19번에서 My sister will read the letter to John 이 문장이 그 뒤에도 계속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 밑에 보시면 The string will read 이 문장을 보시면 will read the letter to John 이거랑 그 뒤에 또 다른 부사 구를 합쳐서 and may regret it afterwards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will read the letter to John이 constituent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122쪽에 정말 애매한 저 이거 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 문장이 두 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Johnny 지금 없어요. 잠깐. 여러분들, 그 19번 문장 보세요. 19번. 그 문장이 ambiguous예요. 여러분 뜻이 두 개가 읽혀요. My sister will read the letter to John. 뜻이 하나 같아요? 아니면 뜻이 두 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제 생각에 이걸 존에게 읽어줬다랑 존에게 간 편지를 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수. 그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letter to John을 읽었다. 누구한테 읽어줬는지 모르죠. 전에 엄마한테 읽어줬을 수도 있고 존한테 쓴 편지를 뭐 누구한테 읽어줬는지 모르지만 그 편지를 내 시스터가 읽을 거다. 와, 내 시스터가 편지를 존한테 읽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컨스티튜언트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경민이가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보려고 해봤더니 네, 첫 번째 의미에서는 John이 없고 그냥 그 letter만 읽은 건데 John에게 갈
letter만 읽은 거고 지금 내 앞에 John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는 John이 있어요. 그리고 sister가 John에게 그 letter 읽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다른 말로 하자면 첫 번째 경우에는 the letter to John, John에게 갈 편지를 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John이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John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겠다. The letter까지 하고 끊고 to John. 그래서 지금 John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sister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sister 앞에 John이 있고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John에게 읽어주겠다. 즉 the letter과 John이 separate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번 예시를 보시면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John이 지금 있어요. My sister will read it to John. 그래서 그걸 John에게 읽어주니까 John이 있어야 되죠. 근데 네. 그래서 it는 the letter 이것을 대체하는 거고요. 네, 대명사로 21번 My sister will read it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it는 the letter to John. 죄송합니다. 21번이 John이 없는 상황이네요. 20번이 John이 sister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John에게 읽어준다. 그래서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모르지만 John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21번에서는 John이 없고 그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는 John에게 가야 할 편지다. 그리고 John이 없어요. 그래서 21번에서는 it가 the letter to John 이것을 대체한다. 20번에서는 the letter만 대체하는 반면 네. 그래서 네, 드디어 22번에서 John이 없을 때는 왼쪽, 있을 때는 오른쪽 이렇게 구분을 또 제 마음대로 한번 구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the letter is directed to John, 오른쪽에는 the reading is directed to John, John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두 개의 양쪽이 정말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a mother node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중요한데 그걸 네, 주의 깊게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A mother node is defined as the node immediately above a given node. 현재 해당 node 바로 위에 있는 node를 이 트리 다이어그램에 있는 그 선이 연결되는 그 부분 바로 위에 있는 거를 mother node, 그 해당 node의 mother node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And sister nodes, sister node, 자매 node는 뭐냐? Are nodes that share the same mother node, 같은 mother node를 공유하고 있는 네, 뭐 형제라고 해도 되고 자매라도 해도 되지만 이 책에서는 자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3쪽 이제 마지막인데 거의 다 왔어요. 네. 22번 다이어그램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read랑 the letter to John이랑 sister node죠. 그렇지만 오른쪽 다이어그램은 the letter이랑 to John이랑 sister가 된 거죠. 이게 왼쪽에서는 the letter to John이 하나의 constituent지만 오른쪽에서는 the letter이랑 to John이랑 따로따로이고 따로 다른 constituent인데 서로 sister node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 structural ambiguity, 구조상 모호함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모호함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긴 어설픈 발표 들어주시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자, 시스터 노드, 마더 노드 이해하셨어요?